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께 믿기 힘든 현실 막장 사연을 들려드릴 혜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믿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사실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 실제로 제 인생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아내이자 엄마로서 누구보다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던 제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된 이유. 바로 내 아이의 아빠는 누구인가라는 믿기 힘든 진실 때문이었죠.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학 시절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시험 기간이면 도서관에서 서로 커피를 건네며 밤을 새기도 했죠. 처음엔 연인이라기보다 그냥 믿음직스러운 선배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늘 곁에 있어주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등록금 걱정을 하던 저를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도와주던 남자. 제 졸업 전시회 때는 밤새도록 포스터를 붙여주고 손님을 끌어모아 주던 남자. 그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3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집은 넉넉하지 않았고, 저 역시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에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둘이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행복했어요.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 큰돈 없어도 돼. 대신 서로만 바라보고 살자. 그리고 결혼 1년 차,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우리 집에도 드디어 아기가 오는구나. 그 10개월은 고생도 많았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태명도 함께 지어주고 태교 여행도 가고 매일 밤 태동을 함께 느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출산실 문 앞에서 펑펑 울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그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애가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네. 이상하다. 보통 아들은 아빠 얼굴 많이 닮는데.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자 제 마음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은근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다 쌍꺼풀이 짙은데 애는 왜 이렇게 눈이 다르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자꾸 아이를 의심하지? 아이는 분명 우리 아이인데.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뒤 저희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특정 유전 질환이 의심됩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친자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굳이 그런 걸 해야 합니까? 하지만 아이의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이 없었기에 덤덤하게 동의했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부께서 놀라실 수도 있는데 아버지와 아이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언제 그런 잘못을 했다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너 누구 만났어? 솔직히 말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난 너밖에 몰라.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이미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시 정밀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었지만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아이의 친부는 남편의 친동생으로 추정됩니다.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요. 저는 그제야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의 동생이 집에 와서 며칠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몸이 몹시 안 좋아 약을 먹고 일찍 잠들었죠. 그리고 깊은 밤 어렴풋이 누군가 제 방에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몽롱한 상태라 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손끝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삶이 무너져 내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분노로 가득 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안 망신이다. 너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화근이었다. 저는 억울했지만 그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의 관계도 파탄났습니다. 형은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고 동생은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죄도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내 아이인데 그 아이가 불행한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이후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법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제게 아이는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여전히 아이를 사랑합니다. 아이의 존재가 제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게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 비밀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쌓아 올린 가정이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건 가족 간의 경계와 존중, 그리고 진실의 무게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일이 또 다른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